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물가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뭐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아니면 뭐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뭐 의견이 갈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주가가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물가 부진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경기는 부진하고 테이퍼링은 계속 지속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가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성큼 다가오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행 관련주들, 항공주들 뭐 난리가 아니죠. 숙박부터 해서 카지노,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군들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미리 준비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미 급등해버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것은 배터리와 수소와 같은 친환경 관련주 뿐이다. 자, 이런 이야기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는가, 자,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는 배터리와 수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딱 9월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질적인 느낌은 뭐 월 말의 느낌이죠. 뭐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9월 말입니다. 9월도 다 갔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번 주 변동성만 잘 이겨내시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부터 시작해서 연말 랠리 쪽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시장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계속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시장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계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는 방향성만 보면서 정답만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변동성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크게 놀랍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가지표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뒤바뀌면서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84% 다소 깊은 하락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5% 하락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겠죠. 물가지표가 조금 둔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부담감을 작용했을 거고요. 그러면 나스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테이퍼링 뒤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물가지표 가지고서는 테이퍼링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또 그대로 진행된다,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테이퍼링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거리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시장이 자꾸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삼고 있는 것 같죠.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분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과정, 자연스러운 조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전에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수 같은 부분들은 느긋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하는 종목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이제 미국 시장 재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우선은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를 일단 봐야 되는데,
변동성이 큰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8월의 근원 CPI가 지난달보다 0.1%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4% 올라왔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4.2%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보다는 떨어진 내용이죠. 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후에는 중고차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약간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물가 수치가 조금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진정세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좀 괜찮은데? 라고 일단 상승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5%를 웃도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말하고 있는 이 물가, 높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연내에 테이퍼링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은 시장이 표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348%까지 올랐었다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1.28대로 떨어졌습니다. 1.28 정도면은 사실 걱정할 만한 수치고 아닌데 그냥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수치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냥 뭐 금리가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압박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역시 정답은 차익 실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같은 얘기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즉 좋다 나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네, 좋다 나쁘다. 자, 이거 되게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 즉 경기가 그래서 좋아진다고 나빠진다고 딱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물가가 둔화했다는 소식에도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일단 진행을 할 것이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씨 뭐야,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테이퍼링까지 한다고? 에이씨 안 좋아졌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치보다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물가에 대한 내용은 연준이 그래 물가 높은 거 알아, 물가가 지금 높다, 하지만 아직은 고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다시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가지표가 연준의 결정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대체적인 전망세가 뭐냐면 9월, 즉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는 할 것 같다 이거죠. 논의는 할 것이다. 논의는 하겠지만 11월 회의까지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 11월이 되어서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내년도쯤이면 금리 인상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9%,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25.9%면 아직 네, 걱정하실 만한 수치는 아니겠죠. 보통은 이제 뭐 0. 0점 몇 %대 또는 3%대 뭐 이 정도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는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9월 인상 가능성도 25.9%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거나 아니면 내후년 초반부 정도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뭐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뭐 재료가 뭐 그냥 별로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냥 차익 실현할 때 주가가 빠지는데 이유가 차익 실현 때문이다라고 하면 모양이 빠지니까 이런저런 재료를 갖다가 뭐 그거 좀 나빠졌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양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작용하는 그런 영향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조금 좌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것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것. 뉴스가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이것이란 말까지 쓰네요. 그냥 여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위드 코로나 하면은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이 여행이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여행을 못 가서 정말 몸살이 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착륙하지 않고 그 나라 상공만 한 바퀴 돌고 그냥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여행 기분을 냈다. 야, 근데 그것도 상품이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외 쪽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뭐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여행에 대한 갈등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19% 정도 상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도 일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 항공주,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막 장난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거 뭐 저가 항공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들 보였다는 거. 면세점은 호텔신라, JTC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거. 뭐 숙박업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카지노, 뭐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영화관, 뭐 이런 쪽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하게 느꼈었던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좀 감소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행주가 이제 탑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 이유는 지금 일단은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직원들이 정상 근무 체제에 돌입하자.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까이 실상에 와닿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기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갈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1차 접종자, 백신 접종자의 수가 3,398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접종을 완전히 완료하신 그런 분들이 2,049만 명. 자,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접종 완료 비율은 39.9%, 약 40% 정도 되는 거고요. 국내 1차 접종자 같은 경우는 약 60%가 좀 넘어가는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가 예상했었던 70% 집단 면역의 형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뭐 11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지금 1차 접종자들이 다 2차 접종을 할 것이다. 그러면 9월 달에도 지금 줄기차게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접종이 이제 10월 달 안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된다라면,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가장 큰 수혜주는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각국 백신에서도 이제 이 백신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신 여권이 도입된다. 이제 여권에다가 백신 접종 완료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또 전자 여권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격리가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해외여행 또는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빠르다면 내년 봄부터는 해외여행이 안정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부터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그 해외여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행 상품 보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완료하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는 이제 14일 정도 경과된 시점부터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더라고요. 해외여행 쪽으로. 이제 뭐 가격은 지금은 좀 비쌀 수 있지만 해외여행에서 이제 안전한 가이드를 통한 그런 어떤 숙박, 뭐 그런 것들, 격리 없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상품도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실적이 완전히 절벽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 약간 기저효과 보일 수 있겠죠? 실적이 막 폭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보여줬었던 이런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이런 항공주라든지, 또는 여행주, 이런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이런, 실적의 증가 효과를 우리가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매를 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공략 들어가기 좀 애매하실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단기 급락했더라도 살짝, 급등했더라도 살짝 들어와줘서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라간 이후에 들어와서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즉 지지점을 확보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올라가서 저거 어떡하지? 지금은 따라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규제의 무풍지대는 배터리와 수소뿐이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주도 업종 뭐냐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수소 경제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친환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황에서도요. 지금 중국 쪽 규제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배터리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저기 뭐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뭐 규제 왜 계속 나와? 그럼 규제 안 하는 건 뭐야? 딱 보니까 친환경밖에 없어요. 왜냐면,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친환경, 뭐 배터리 규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의 규제는 좀 더 강화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장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주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수소 이게 이제 지금 접근하기 좀 쉬운 부분이었을 텐데 외국인들도 지금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또 막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계속 올라가서 43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는 이제 뭐 기관들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섰지만 외국인들도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게 뭐 난리가 아니죠. 이게 지금 보면 9.5% 또 성장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보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종목군들 뭔가 이제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게 되고 주가 상승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뭐 수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그룹하고 SK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게 됐다. 뭐 이런 거 이 수소 기업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포지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뭐 카카오뱅크 또 네이버 같은 경우처럼 이제 빅테크 관련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안,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게임 뭐 규제, 그 다음에 뭐 연예인 규제 뭐 이런 것들 나가게 되면서 규제가 있는 종목들은 막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중장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정부 쪽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악재와 좀 달라요. 연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입법이 되고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당장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오는 상태 속에서 실적이 만약에 감소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조금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친환경 테마 이런 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테마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상승세가 높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도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배당 테마 또는 이제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쪽으로의 관심들은 가져보시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올라간 부분들이 유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쳐내시는 전략도 같이 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시장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이슈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가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일단 경기가 부진한다, 그리고 물가가 안 좋지만 테이퍼링은 진행한다,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핑곗거리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올라와서 분위기는 좋았겠지만 일단은 추석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가시화적으로 되면서 이제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심주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되 너무 올라간 상황이라면 따라가지 마시고 살짝 들어와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 줬을 때, 또 지지선을 탄탄하게 확인해 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각국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이제는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이제 좀 활로를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더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올라온 것들, 그런 종목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효성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기는 괜찮은데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지금 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수익이 얼만큼 나느냐,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 건데,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건데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이 100만원 가야지 100% 수익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효성첨단 소재는 100만원 훨씬 넘어가야지만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300%, 400%, 500% 올라왔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나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수익률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더 큰 리스크에 봉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황 관련주로 불리듯 그런 대형주들은 10년에 한 번 정도의 리듬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황 관련주의 대시세의 주가가 3배에서 5배 정도 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저가에서부터 7배에서 8배에 이르는 대시세 또한 드물지가 않다. 타이밍에 달렸지만 시황 관련주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보다도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시황 관련주는 뭐냐면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예요. 위드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전망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자,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그래도 그거보다 짧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주기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외국의 어떤 기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어떤 위기나 기회는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 사이클들은 3, 4년 만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이런 시황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것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 종목들은 일단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잘 기다려서 키워가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잘 되실 거예요. 오늘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시황 방송 잘 시청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